네, 이제 곧 개장을 앞둔 중화권 증시 전략 짜봐야겠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출연하시기 전부터 채팅창에 또 상무님 찾는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다 하셨습니다. 홍콩 형을 찾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홍콩 형과 함께 전일장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여기에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도 좀 체크를 했는데 중일 관계에 좀 찬바람이 쌩쌩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약간 네.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홍콩 지수 같은 게 0.7% 하락했고 거래량도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그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그걸 철회하라고 하면서 그걸 요구를 뭐 관철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긴장된 그거 관련된 섹터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선 관광업종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1% 그쵸,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관광업종의 대표적인 항공사, 에어차이나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있는 트립닷컴이라든가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3.6% 정도 떨어질 정도로 큰 영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 2012년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네.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때 일본 국기를 막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불태우고 막 일본 그런 적이 차들 있었죠. 뒤집어 네. 엎고 그런 일이 중국에 한 번 있었거든요. 엄청 감정이 좀 격해졌었죠. 굉장히 네.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그때도 그 센카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그때 해안 이번에는 이제 대만 문제였잖아요. 그쵸. 그때는 섬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네. 서로 치달았을 때 누구한테 더 안 좋냐면 일본한테 안 좋죠. 그래요? 왜냐하면 히토리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그러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타격은 일본에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본에 더 타격이 클 것이다. 뭐 그 영향만인지는 볼 수 없지만 미증시의 간밤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오늘장 니케이 지수는 1.8% 좀 크게 밀리면서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화권 증시 내에서 섹터별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함께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기조는 분명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AI 버블이나 그런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긴 하지만 저는 아시아 테크 섹터는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마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긴 하는데 네. 반도체 중에 SMIC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하거나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새로운 기반 AI 기반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메모리칩 가격이 상승하는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고요. 특히 화웨이는 상장이 안 돼서 너무 아깝긴 한데 그쵸, 네. 컴퓨팅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칩을 개발하겠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에 가장 대표 주자죠. 다만 그 본토 대표적으로 GPU 업체는 캠브리콘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관련된 이유긴 한데 2026년 조달 계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역시 중국 찌라시로 움직이는 장이죠. 또 이제 화웨이가 GPU 쪽으로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GPU 업체에서는 캠브리콘이 경쟁 업체거든요. 물론 화웨이가 조금 더 고사양을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긴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면은 리튬 섹터, 뭐 간팽 리튬이라든가 TNC 리튬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탄산 리튬 수요가 156만 톤에 달하고 2026년에는 더 30%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그래서 약간 혼조세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리튬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중화권 증시 안에서 테크라는 키워드, 아시아 테크에 대한 강조점은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여기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세부 섹터가 정말 많이 나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뭐 저희가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여기에 에너지 정책까지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봤었는데 또 다른 테마가 조금 떠오르고 있다고요? 우선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온 쭉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그걸 위한 금속 업체라든가 지금 계속 밸류체인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AI 쪽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뒤에는 업체들이 아직 그 어떻게 보면 발견되지 않은 거기서 더 상승 가치가 뛰어난 것들.
중국의 본토 투자자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과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은 조금 더 성숙된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이 투자자들이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차세대 AI 발전 그 섹터에 대해서 승자를 찾기 위해서 밸류체인 위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 산업에 물리적 기반을 둔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금속 생산 업체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우선 발전소, 데이터 센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그 공급해줘야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 그 어떤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의 소부장 따라오듯이 그렇죠. 데이터 소부장 센터를 예전에 채우는, 따라오듯이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가장 핫한 테마는 반도체 밸류체인 위로 움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은 300%, 400%, 500% 상승 가능하죠. 다만 그 종목을 굉장히 잘 골랐고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을 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떠주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해서 안전하게 반도체 섹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자가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진짜 중국을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중국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다. 특히 이제 한국의 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정도로 해서 중국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면 네. 300%, 400% 종목들이 2026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저희 이제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런 종목 선별이 쉽진 않죠. 너무 쉽지 않죠. 네. 그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긴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뭐 1.5% 정도의 운용 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한번 종목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매도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만한데 저는 대표적인 블루칩 종목들, 큰 종목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그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쉽게 ETF로 접근하는 AI 섹터 ETF로 접근하는 방식이 네. 어떻게 보면 밤잠 안 주무시고 아니 밤잠이 아니라 밤잠 설치지 마시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도 있어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투자 키워드는 저희가 확실히 지금 발굴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어떤 종목 이슈를 좀 볼까요? 우선 판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네. 아까 저보다 전에 이제 판마트에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니가 라부부 영화 판권을 맞아요. 구입했다. 아니면 그런 미디어 보도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우선 부정적인 심리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이거에서 좀 정확하게 들어가자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찌라시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좀 영향력이 이것들이 큰가요? 실제 뉴스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럼 라부부뿐만 아니라 판마트는 다른 여러 사업 분야에서 수익성 향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여기서 한번 진입해 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는데 핵심 주주, 그러니까 대표 주주인 황세린이라는 분이 1%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가 6개월 락업 걸려 있던 거를 락업 풀리자마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징양그룹이라는 주가가 있는데 어제 이제 인수합병 관련해서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원래 상장돼 있던 거를 비상장화 하는 거를 이제 코퍼레이트 액션을 발표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거래 중단 전의 종가가 어제 87%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프리미엄의 인수 제한이 강한 투자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샤오미 실적 발표했죠. 아, 좀 어떻게 지금 주가의 반전을 쓸 수 있을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사실 많이 빠졌는데 네.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전기차 산업은 샤오미는 다른 4대 완성 전기차보다 늦게 진출한 거고 그리고 샤오미는 전자기계 제품 업체니까 전기차 안전성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차에서는 그 플랫폼은 딴 데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테크 기술이 집약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나중에 보완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1위, 그다음에 유럽에서 2위. 지금 글로벌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샤오미의 스마트폰 물론 저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그러니까 전기차까지 투 티어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의 플렉시 모델인 SU7이 있죠. 굉장히 고급차인데 이거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매출이 206억 위안을 달성했거든요. 상당히 네. 호조, 좋은.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하고 샤오미가 중저가 모델까지 라인업을 같이 가지고 있다. 거기서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다. 모바일 폰에서는 원래 강자다. 이 두 개가 맞물려지면서 샤오미 향후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샤오펑 어제 ADR로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아, 그랬죠. 오늘 또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또 제가 ETF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종목 갑자기 확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게 7%, 그쵸. 8%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그게 다 모여 있는 항생테크로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는 네. 항생 타이거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저랑 동의할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리스크 관리하기에는 확실히 ETF로 편하죠. 접근을 하는 게 네. 투자자로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열심히 종목 공부를 해봐도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도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에 대해서는 전통 강자와 신흥 강자로서의 면모가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흐름, 지금의 밸류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무님과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장 전망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한국장도 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어제도 안 좋고요. 근데 우선 저기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네. 우선 많이 오른 테크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딴 쪽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S&P 500 더 상승할 것이다. 2026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테크주로 모여있던 것들이 딴 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수혜가 아시아테크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시아테크 네. 이후에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오. 움직일 텐데 저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S&P 500에서 러셀 3000이라든가 아니면 S&P 500에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종목들로 움직일 거고 이제 미국이 그 M7이 이제 향후 이제 떨어지면서 그쪽에 대한 그 유입들이 아시아테크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순차적인 방향에서. 그래서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 매크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에 대한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